반도체 패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무서운 속도로 일어서고 이에 맞서서 미국은 대규모 투자 확대를 공언했죠. 차량용 반도체 부족은 여전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당은 뒤늦게 반도체 특별법을 만든다고 합니다. 반도체 산업 동향, 글로벌 패권 전쟁 짚어보겠습니다. 이창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부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때문에 상당히 자동차 회사들 고생을 했는데요. 요즘도 그렇습니까? 지금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은 좀 진정이 됐습니까? 지금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 부족 현상이 작년 말부터 예. 이제 시작이 돼서 뭐 이제 지금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예. 아직도 그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예. 아마 금년 말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자동차 회사들의 이제 공장의 조업이 좀 타격을 받는 것도 쉽게 이게 개선되기는 어렵겠군요. 그렇죠. 지금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쪽이 증설이 돼야지만 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공장 반도체 공장이라는 게 지으려면은 뭐 한 3년 이상씩 걸리기 시간이 때문에 걸리니까.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될 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저도 잠깐 이게 말씀드렸지만 뭐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정말 예. 중국, 미국 치열한데요.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의 투자가 거의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와 경쟁하는 뭐 우선 대표적인 뭐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의 인텔 이런 투자 계획들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한마디로 무섭다고 할 수 있죠. 우선 뭐 가장 공격적으로 추진한 데가 TSMC인데 TSMC는 이미 뭐 언론에서도 보도된 예. 것처럼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1,000억 달러. 금년에 300억 달러를 투자를 하고 예. 또 미국에도 360억 달러를 투자를 하겠다. 이게 예. 사실 실현될지의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예.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 그 중계에 보면 나냐라고 디램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나냐. 나냐. 거기도 100억 불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예. 그거 말고도 다른 예. 회사들이 계속해서 투자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인텔이야 전형적인 반도체 강자지만은 네. 그동안에 파운드리 쪽이나 이런 쪽은 사실은 뭐 손을 뗐었죠. 그렇죠. 게다가 뭐 2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200억 달러. 네. 그저 새로운 자기네 파운드리 사업을 투자를 하겠다고 하고 또 유럽 같은 데도 뭐 60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그게 예. 전부 다 생산 지원 쪽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반도체 쪽에 예. 패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발표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네. 뭐 지구촌 자체가 반도체 투자 쪽으로 네. 지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인텔도 다시 반도체에 더 투자를 해서 파운드를 그렇습니다. 하겠다 그러니까 예. 옛날에 명예를 좀 되찾겠다 그런 그렇습니다. 건데요. 우리나라는 뭐 역시 이제 메모리는 1등이잖아요.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러면 이에 맞선 우리 삼성전자의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는 좀 진척이 좀 어떻게 빨리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역대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역시 뭐 가장 많은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늘 한 30조 원 정도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금년도 한 35조 원 정도 투자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예. 이제 우리 평택 2공장 쪽은 이제 가동을 했고요. 평택 2공장이요. 네. 이제 다른 투자도 하겠지만은 또 미국에서도 110억 달러의 뭐 추가 투자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은 삼성도 지금 전 세계적인 반도체 투자 경쟁에서 예. 뒤처지면 안 되겠다 이런 예.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스틴 공장은 다시 재개가 된 것 같은데 예, 재개가 거기를 됐죠. 확대하는 증설 규모나 시점, 투자 시점 같은 경우에는 뭐 문재인 대통령 미국 갈 때 뭐 발표될까요? 뭐 어떻게 기대를 할 수 있나요? 그런 문제는 사실은 그 삼성전자도 이제 미국에 더 투자를 해야 될 요인은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네. 사실은 애리조나주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TSMC가 애리조나주를 생산 기지로 택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러면서 애리조나주와 그 텍사스 오스틴의 서로 주정부와 누가 더 많은 그 지원을 해줄 것인가, 주정부와? 세제 지원이나 인프라 지원이나 예. 또 이러한 또 전력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그런 것이 적절히 마무리되는 시점에 투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방미하시는 것과 꼭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할 그래요? 수 있습니다. 네. 예. 저희 시청자 중에도 지금 댓글을 하나 보내왔는데 반도체 대만의 TSMC에게 뺏기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된다. 예. 이런 시청자들 걱정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파운드리, 뭐 예. 반도체만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예. 이러한 쪽에서는 TSMC가
점유율이 전 세계 점유율의 56%를 갖고 있고 예. 뭐 절대 강자입니다. 삼성은 뒤늦게 시작을 한 거죠. 예. TSMC가 한참 전에 시작을 하고 예. 삼성전자는 그 뒤에 뒤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네. 이제 2위로 추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쉽게 추격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3년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 삼성전자에서 이 파운드리 2위 네덜란드의 NXP를 인수한다는 게 외신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던데 뭐가 좀 확정돼가는 모양이죠? 그 사실은 이제 2019년도에도 이제 네. NXP의 인수설이 나왔는데 사실은 NXP가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중에 강자입니다. 인피니온, NXP, 르네사스 뭐 이런 네. 3개 회사가 이제 강자인데 네. 이제 그 NXP가 이제 이름이 자주 오르는 건 NXP는 그 이런 어떤 그 파이낸셜 인베스트먼트사들이 예. 이 지배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아. 인수를 하기가 좀 쉬운 거죠. 네. 인피니온처럼 회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예. 좀 그러한 그 파이낸셜 그 인베스트먼트가 돼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가니까 이제 빠져야 되니까 예전에 왜 상대적으로. 컬컴이 한때 인수했다가 퀄컴도 인수를 노렸었지 한때. 네. 근데 지금 이제 요새 반도체가 뜨기 때문에 저희 지금 NXP가 굉장히 값이 높게 지금 부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뭐 70조 원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70조 원. 불과 뭐 한 2, 3년 사이에 배 이상이 뛴 뭐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런 그 지금까지 NXP가 강자는 드라이빙 시스템 그러니까 엔진, 예. 브레이킹 시스템 또 안전장치 예. 뭐 이런 구동 쪽에 있는 그 시스템 반도체 쪽의 강자지 예. 앞으로 다가오는 전기자동차라든지 자율주행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이러한 AP 계통 네. 그러니까 그러한 그 이동통신과 연계된 이런 쪽에는 만드는 방법이 아예 틀린 예. 이러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NXP를 인수를 하더라도 예. 그것이 다른 부문으로 얼마만큼 확산이 돼서 시너지를 갖을 수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은 네. 엄청나게 큰 인수 금액을 갖고 미래를 확실하게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인수 가격 70조 원 이렇게 들으면 삼성전자로서도 물론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유보 현금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더 미래를 위해서 섣불리 나설 수도 없고 그렇죠. 또 필요한데 섭불이 나설 수도 없고 언젠가 뭐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70조 원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꿈에 그리는 2나노 예. 팹이라고 하는 거. 지금 우리가 5나노 팹을 만들어서 생산하고 2나노 팹으로 가고 있는데 예. 2나노 팹을 2개 내지 2개 반 정도. 어떻게 보면 뭐 3개 정도도 지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엄청난 돈이기 때문에 예. 쉽게 투자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이거는 그렇군요. 정말 오너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뭐 조금 파운드리 사업을 좀 확장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있는 모양이죠? 사실 SK는 이제 D램 전문 기업이고 지금 인텔을 좀 중국에 있는 인텔 파운드리 사업을 예. 이렇게 파운드리가 낸드 플래시 사업을 랜드. 예.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청주에 8인치 그 파운드리 팹이 있지만 그걸 철수를 시켜서 중국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예, 그리고 8인치 웨이퍼보다는 12인치 웨이퍼가 할수 있는 수율이 크고 예. 또 앞으로 나아가는 기술 추세이기 때문에 8인치 그 파운드리를 하기에는 뭐 쉽지 않다.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심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예.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기술 특위가 좀 만들어졌던데. 예, 반도체 기술 특위가 만들어졌죠. 예. 뭐 어떻게 할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업계에서 계속 요청했던 거죠,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4월 9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모시고 예. 반도체 업계 간담회를 할 때 대정부 건의문을 제출했습니다. 어. 예, 거기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예, 전 세계가 반도체 패권 경쟁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민간 기업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건 한계가 있고 예. 국가 안보 안위 차원에서 반도체를 산업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하나의 커다란 실체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큰 틀에서 이러한 그 특별법이나 지원법이나 아니면 지원법이라는 명칭을 받지 않고라도 어떤 반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의 법을 한번 정해주시면 예. 좋겠다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 부회장님 어떤 그런 특별법이든 일반 법이든 해서 지원 내용이 어떤 게 지금 업계에서 가장 바라는 겁니까? 이런 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시급하게. 결국 기업이 이제 기업 예. 활동을 잘하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커다란 거겠죠. 우선 예. 투자를 할 수가 있고 예. 그 투자를
실질적으로 잘 가져갈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해주고 아, 그러한 인력이 공급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또 토지 규제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는 적고 할 일은 많고 예. 그런 강한 토지 규제, 환경 규제, 그다음에 굉장히 행정 절차가 투명하지만 또 복잡하지요. 복잡하고. 투명하려다 보니까 네. 관계 기간도 많고 이런 걸 좀 간단히 할 수 있고 그래서 예. 이 전쟁에서는 말을 달려야 되는데 말을 못 가게 하면 곤란하지 말의 않습니까? 발을목을 지금 잡고 그렇죠. 있는 주제들. 예, 예. 그럼 말을 빨리 달리게 해서 예. 먼저 선점을 해야 되는데 미래라는 시간에 기업이 말을 빨리 달리게 할 수 있는 네. 적어도 우리가 고삐를 잡더라도 예. 이론은 맞지만은 좀 네. 잘 알게 될 수 있는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 생태계를 좀 잘 조성해 주십사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적인 바람입니다. 다른 나라의 지원은 어떻습니까? 중국이나 뭐 미국, 유럽 같은 데도 우리보다 훨씬 더 지원을 많이 합니까? 예, 미국은 이제 반도체법을 예.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정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고요. 예. 뭐 중국은 이전부터 뭐 몇백 조나 되는 돈을 투자를 해서 시진핑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반도체 육성이고요. 예. 뭐 지금 유럽도 지금 자기 그 유럽 전체에서 10% 반도체 생산하던 걸 20%로 늘리겠다고 하고 예.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게 결국 다른 나라들도 전부 늘리면은 예. 한국의 포션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가 중요한 것은 예. 그 나라에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체인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팩스 인터내셔널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 더욱더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우리도 네. 그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늦는다는. 근데 그런 지난번에 의미가 업계에서 그 특별법 지원을 요청한 걸 저 회의를 잠깐 보니까 예. 그거 좀 곤란하다. 정부에서 좀 반대했던 건데 이번 여당이 이렇게 나서면 뭐가 좀 될까요? 그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 정책이라는 예. 게 수평적 산업 정책, 수직적 산업 정책이면은 특별히 어떤 산업을 묶어서 이 산업을 육성을 하자 아. 이런 거에서 그런 걸 수평적으로 생산 요소라든지 예. 이런 식의 그 경쟁력 강화법으로 바뀐 지가 오래됐습니다. 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예. 어떤 특정한 산업을 이야기하는 건 약간 금기시되던 그런 경향이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산업 정책 무용론과도 좀 관련이 있었던 거죠. 예. 이제 그런 점이 있었지만은 지금 전쟁에서 A, B, C, D를 가릴 필요가 없는 거죠. A가 중요하면 A를 하고 네. 가가 중요하면 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우리가 지금 실용적인 이런 판단에서는 당에서도 예. 여당에서도 이건 꼭 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법은 또 제정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는데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예. 부지 선정하고도 뭐 첫 삽을 못 든다고 그러는데 그런 규제 같은 건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환경 규제도 있고 이제 주민의 동의 문제, 이제 땅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예. 수용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게 있습니다. 결국 민주주의는 과정의 투명성, 예. 과정의 정당성 이런 걸 확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정책적 고려는 충분히 있지만은 적어도 저희가 원하는 건 함께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예. 빨리 해가지고 좀 하면 좋지 않겠냐 네. 이런 거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업계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협회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잘 됐습니다. 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업계의 역할 그리고 정부 지원 방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창한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